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열창하는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부 동반으로 영화 관람을 했어요.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작품 브로커를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를 찾아가지고 직접 관람을 했어요.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통계에 따르면 금년에 들어가지고 8일마다 또는 9일마다 한 번씩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있고, 또 핵실험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이 시점,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기 불과 출범한 지 한 달도 돼 있지 않은 이 상황, 정말 엄청나게 긴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가지고 국민의 단합, 통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것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이 상황. 여기에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 이른바 영부인이 대단히 평범한 인물, 예컨대 논쟁적 인물, 과거 전력을 둘러싸고 논쟁적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기와 그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과거 전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 부부가 릴렉스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영화 관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혼자를 봐서도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인가? 어제 그저께는 토요일 날 빵집을 갔더라고요. 빵집을.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인가? 그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토요일 날 SBS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공식 활동을 나서서는 안 된다. 내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어요. 60.6%예요. 이 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절대적인 다수가 대단히 고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화 관람회까지. 응? 역대 영부인 중 이 화제성이 가장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이걸 지금 김건희 여사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고 야금야금 당선인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에 불과 12월 26일에 작년 12월 26일 6개월도 안 됐어요.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내조에만 집중하겠다. 이거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 완전히 야금야금 개 끌고 산책하는 뭐 독자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팬클럽 통해서 공개하고 용산 집무실에서 당당하게 다리 꼬고 기념사진 찍어서 팬클럽 통해서 공개하고 현충원에서 뭐 보란듯이 윤석열 대통령 옷에 묻은 그 빗물 닦아주고 윤석열 대통령 또 그 김건희 여사 머리 그 우이 입혀주고 금술이 좋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샘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같이 팝콘을 먹고 있어요. 팝콘통. 네. 국민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말은 국민 속으로 해요. 말은 국민 속으로지만 이 두 분이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배째라야. 어떻게 보던 간에 나는 내 와이프, 내 마누라, 내 부인 데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얘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 어제는 더 화려한 그 블라우스 셔츠를 입고 나왔더라. 더 화려한. 이건 뭐 눈길을 끌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얼굴이야. 그 패션이야.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영부인의 풍모를 그 과시하고 싶은 욕심, 그 욕망. 국민들로부터 그래 대통령 영부인은 김건희야 라는 것을 굳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네?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아, 김건희 여사는 대단히 컴플렉스가 많은 신데렐라구나. 대단히 컴플렉스가 많은 거야. 내 눈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 영부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뒤로 깔면서 보란듯이 그 팝콘통에서 팝콘을 이건 뭐 완전한 연기인 거지. 네. 아, 그걸 보면서 정말 김건희 여사는 내가 영부인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또 내가 영부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 의도된 연출이라는 게 그대로 눈에 보여. 나는 이것을 정말 고발하고 싶은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럴 땐가?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응? 대선 때에 나타나지 않고 그 완전히 은둔 속에서 있다가 12월 26일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내조,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면서 그 허스키 보이시 보이스로 얘기했던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위장수를, 이야, 난 정말 국민들한테 고발하고 싶은 거야. 네? 오늘 영화 관람에 이어서 오늘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차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고 김정숙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본격적인 정치 활동인 거야. 내조는커녕 역대 대통령, 내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 만났던 이순자 여사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자신의 전임 대통령 그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8, 29일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간다는 거지. 가가지고 체코, 폴란드를 돌아다니면서 그 우아하고 전통 유서 깊은 그 유럽의 고궁 속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날리겠다는 거지. 오래 꿈꿨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인생의 전성시대, 네? 유경수 여사와 같은 그 이른바 백몽년과 같은 유경수 여사의 그 우아미, 제클린 오나시스, 오드리 헵번과 같은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주목을 끄는 그 청순미, 죽인다 죽여. 응?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기차는 달린다야. 정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거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군요. 응? 윤석열 대통령과의 참 이 시대에 이 초창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4.3 제주에 가고 5.18의 당정척을 수백 명 떼거리로 데려가고 김대중을 존중하고 노무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개헌을 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신이 있는 국민이라면 윤석열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소위 말하는 갈등, 불화, 고민, 고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도 면밀하고 과감하고 지능적인 정치 활동. 이걸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응? 네. 이걸 정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그냥 배째라야. 이른바 특수통 검사.
아무리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도배해버리는 거야. 어?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그거 말고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봤다는 그 브로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송강호 아닙니까? 송강호.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윤석열을 찍은 그 지지층 중에서 배우, 남자 배우 중에 가장 혐오하는 배우가 누구냐? 그게 송강호 아닙니까? 네? 송강호. 여배우로는 김규리, 가수로는 이은미. 이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가장 싫어하는 영화 배우가 송강호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거야. 근데 그 영화를 갔어. 명분은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라는 거지. 그 영화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영화는 바로 그 영화의 주연인 송강호가 이 영화 말고 주연한 영화가 뭐냐 이거야. 노무현을 미화한 소위 말하는 노무현 용비 어천가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아닙니까? 변호인. 정말 터무니없는 미화죠. 네? 딱 보면 저게 노무현이야. 딱 보면. 그 국밥집 아들의 변호사를 하고 막 그 불의와 맞서는 전두환 정권의 그 불의와 맞서는 그 노무현을 그린 변호인이라고 하는 변호인. 그 변호인의 주인공이 누구야? 송강호잖아. 노무현 역을 한 게 누구야? 송강호잖아. 그 송강호를 직접 보고 싶은 거야. 응? 노무현을 기가 막히게 연기한 그 송강호, 감각적으로 노무현을 신격화한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그 변호인의 주인공인 송강호를 보고 싶은 거지. 이야. 노무현을 그 페르소나, 노무현의 페르소나 송강호를 보고 싶은 거야.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그게 진심입니까?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송강호를 보러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좌파의 대표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송강호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른바 괴물이란 영화, 괴물.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가지고 송강호를 만났어. 문재인이가 이른바 2017년 8월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5.18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미화한 그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송강호를 문재인이가 만났어. 2019년 6월 기생충 그 주인공을 맡았던 송강호를 문재인이가 만났어. 응? 이게 어떻게 국민 속으로 나는 정말 국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간 영화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그 본 영화는 누구냐? 무슨 영화냐? 국제시장이야.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 국제시장.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념적, 사상적 스펙트럼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말은 국민 속으로 해요. 말은. 근데 보면은 행동하는 건 뭐냐? 노무현이야. 문재인보다 더 노무현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의 부인을 만난다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근데 뭐냐면 김건희 여사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노무현이라는 거야. 노무현 권양숙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냥 뼈에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달 5월 23일 그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13주기 거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친전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친서를 갖고 또 간다는 거지. 지난번 5월 23일 그때 가려고 했다는 거지, 사실은.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을 통해 가지고 권양숙 여사를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싶다는 그 전갈까지 내려보냈어. 네. 너무너무 노무현을 보고 싶은 거야. 시기적으로 영화 관람이 맞지도 않고 정권 교체기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고 지금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올스톱되고 있는데도 영화는 보러 가는 거야.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저주와 윤석열 김건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6월 11일이죠. 오늘 13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지난주 토요일자. 아무튼 주말에 실린 칼럼입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는 흔한 말로 풍수지리학자 김두규 교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두 차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쓴 그 칼럼 제목이 문 열린 청와대 지신 밝기는 이제 충분하다. 지신 밝기. 이게 무소관이에요. 발로 지신, 땅의 신을 밟아줘야만 액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지금 관람객들이 들어가게 만든 것은
이건 무속이라는 거지. 무속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관중들이 국민들이 들어가서 청와대 구석구석을 이 밟아주는 이 지신 밟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자꾸 까똑까똑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칼럼을 쓰면서 올해 출간된 책을 2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라는 책 하나하고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 초대 법무장관의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개망신당하고 중도 사퇴한 그 안경환 교수가 쓴 이병주 평전. 이병주.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 이병주 선생님. 이 2권의 책을 이 김두규 우석대 이 교양학부 교수, 이 풍수지리학자, 이분이 읽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 서울대 안경환 명예교수가 쓴 이병주 평전을 속에는 그 이병주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1991년에 출간한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그 책이 나온다는 그 내용이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 책 내용이 책이 소개되는데 거기에서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운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대통령들의 초상이란 책에서 그 이병주 선생이 뭐라고 정리했느냐. 청와대란 곳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쫓겨나오든지 끌려 나오든지 지레 겁을 먹고 그만두고 나오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와야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라고 이병주 선생이 그 책에서 청와대는 흉터다, 흉지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그런데 그 이병주 선생의 직관대로 그 소위 말하는 1991년이면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정권을 물려주고서 3년이 되는 해예요. 3년이 되는 해. 그때에 이병주 선생이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그 칼럼집을 쓰고서 썼는데 거기에서 청와대는 들어가면은 완전히 죽어서 나오는 데다. 쫓겨 나오든지 끌려 나오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와야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가지고 청와대 흉지설은 풍수가들의 첨언으로 정설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두규 교수 자기도 청와대는 흉지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쭉 그런 글을 써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그 교수, 이 김두규 교수가 말하는 이병주, 우리의 역사를 위한 변명,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제 서가에 꼽혀 있는 거예요. 1991년,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9월에 나온 겁니다. 9월에. 이 책에, 그러니까 30년 된 책이에요. 제 서가에 이 꽂혀 있는 지가 지금 30년이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제가 이병주 선생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이게 199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좌익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대통령을 난도질할 때, 난도질. 네? 그래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매도가 될 텐데, 이 이병주 선생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아주 막 대놓고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과연 해방 후에 우리의 시간, 즉 세 분 대통령 치하에서 살았던 세월이 민족의 역사에 암흑기로서 기록되어야 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독립을 얻은 후진국 가운데선 단연 으뜸을 차지한다. 미얀마, 버마,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들먹일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눈에 전진하고 승리한 나라로 부상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1991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그때 제가 정치부기자 10년을 마치고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제가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 비서를 할 때 제가, 그때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윤창중의 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그 윤창중의 역사관, 국가관, 정말 여기에 충격적인 자극과 자각을 줬던 그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청와대가 흉가다라고 처음 이병주 선생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이게요, 이게 전두환 육성 증언이라는 겁니다. 전두환 육성 증언. 청와대는 흉가다라고 말한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병주 선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17일 전에
반도체 개발 유공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요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17일만 있으면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경호관들이 막 뺑뺑 둘러싸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요새 바깥 행사에 안 나갑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는 전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터가 센 곳입니다. 비가 오고 할 때 다니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에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정말 살벌한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1988년 2월 19일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그만두기, 퇴임하기 6일 전에 청와대는 흉가다라는 제목의 이게 뭐냐면, 당시 청와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공보비서관을 했던 김성익 전 동아일보 기자가 이른바 전부 전두환 대통령의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야.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6일을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와대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흉가입니다. 보통 집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집이지. 이기붕 일가가 몰살하고 이승만 박사가 쫓겨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와서 유경수 여사가 시해되고 박 대통령이 또 시해되었어요. 여기 와서 대통령으로 일한 사람치고 제대로 살아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개인집으로 치면 그런 흉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요새 바깥 행사를 싫어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런 느낌을 몰라요. 담임을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버마에서 죽었다고 해봐요. 내가 살아야 담임이라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청와대 밖에 나가면 암살당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살아있다가 나가서 암살당하는 건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이 이병주 선생이 3년 후에 쓴 대통령들의 초상에서 청와대가 그런 흉가다라고 말한 건 왜 나왔느냐. 유추하건대 이병주 선생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하게. 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네. 이병주라고 하는 천하의,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문호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엄청난 구설에 시달리다가 이 책을 내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칼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김두규 선생, 조선일보의 칼럼을 쓴 그 김두규 우석대 풍수지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완전히
길지다, 흉가다 이렇게 알고 글을 썼는데 이번에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했잖아요. 자기가 5월 11일 날 개방한 다음 날 바로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곳곳을 꼼꼼히 보았다는 거야. 곳곳을. 그랬더니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지라는 거지. 가서 보니까 청와대는 흉지가 아니고 길지더라, 길지. 야. 지금 대한민국의 풍수지리학자들이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른바 조선조에는 풍수관리사라는 그 관리라는 풍수관리라고 하는 그 관리를 뽑았잖아요. 그 선발 필수 과목에 감용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가장 길지라고 언급하는 이른바 소치혈에 그대로 적중하는 데가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거야. 응? 깜짝 놀란 거야, 가보니까. 그리고 그 풍수지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놨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청와대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건축학의 모든 것, 대한민국 풍수지리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데가 그 청와대다. 1993년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를 완공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야. 천하 제1복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이 많은 땅이 바로 청와대라는 거야. 그 청와대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지. 그런데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는 흉기이기 때문에, 흉터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흉지이기 때문에 이른바 청와대 저주, 블루하우스 커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건 나의 합리적 의심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 김두규 교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게 그게 무속적 신앙. 한마디로 하면 점을 보고서 이게 흉지라고 본 건데 그건 잘못됐다. 잘못된 거다 말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응? 청와대야말로 대한민국의 풍수지리 중에 최고의 길지라는 거야. 뭘 제대로 알고 이 청와대를 해체하라는 거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네. 그러면서 이 김두규 선생이 김종인 씨가 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을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의 비극은 청와대의 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이 책을 인용하는 거야, 이 책을. 응? 이 책을.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자기가 둘러봤더니 그야말로 청와대라는 데는 세계 대통령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야, 정말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게 이거야. 제가 청와대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대통령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했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죠.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이 김두규 교수가 뭐라고 하냐. 청와대가 개방된 지 한 달이다. 1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청와대 곳곳을 누빌면서 발바됐다. 이거 보세요. 지금 드론을 떼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드론 깨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청와대 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화재 박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그저께 개방 하루 만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불전함과 사기 그릇이 파손됐다는 거지. 지신 밝기는 충분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대한민국 제1 국가 정원이자 미래 문화유산이 되길 기원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흥분을 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이 쉬는 거야. 결심을 뭐 수십 번 하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내 소리 지르지 말자 하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응?